이 글을 쓰는 목적은 1차적으로는 경고 차원에서 쓰는 거다.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실험을 내가 버티기 힘들어서이기도 하다. 목돈에 눈이 멀었었다. 역시 돈이라는 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걸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아무튼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경고의 차원에서 얘기해볼까 한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난 인터넷 구인 채용 사이트에서 메일을 하나 받았다. 어느 의과대학교의 어떤 계열사였는데 회사 소개로는 인간의 임상, 심리, 능력, 한계의 연구와 실험이었고 자기네들은 비공식적인 실험 결과를 위해 웹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소재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급여는 4천만 원, 실험 기간은 45일, 실험 내용은 인간 신체의 단계별 고통 감내 능력 및 한계점 실험이다. 실험 개시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었는데 그날 미팅을 가지기로 했다. 약속 장소와 지역은 밝히기 힘든데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아무튼 섬마을 쪽에 실험과 연구를 주관하는 사무실이 있다고 했고 그 섬마을의 특정 지역에서 오전 시간에 미팅을 가졌다. 1대1 면담식이었고 오후부터 실험이 시작된다고 한다. 면접관의 나이는 대략 40대 후반가량의 평범한 남자였는데 소지품은 일절 휴대 금지고 실험실의 위치나 전화번호 등을 발설하는 것도 금지라고 한다. 그리고 그 면접관은 추가로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한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실험 전에는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진행하며 중도 포기는 가능하다. 실험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나기 전엔 포기할 수 없고 실험 종료 5일 전에도 포기할 수 없다. 하루에 한 단계 혹은 두 단계의 실험을 실시하며 숙련된 의료진이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 후유증이나 신체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상세 내역 중 가장 특이한 점은 피실험자는 1인 1실을 사용하며 편의시설로는 TV와 냉장고, 샤워실 및 컴퓨터 등 웬만한 건 다 있었고 실험은 정해진 시간에 벨이 울리면 입구 앞에 실험자가 대기하고 실험 관계자 2명이 와서 실험실로 데려가는데 이동 중이나 실험실에서는 어떠한 만남이나 대화를 금지한다고 한다. 또 독특한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하나는 거울이고 하나는 종이와 연필이다. 무슨 이유로 주는지는 몰랐지만 난 거울을 택했었다. 현재 나는 38일째 실험실 원룸에 있다. 이제 일주일이 남았는데 현 시점에서 모레까지는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 근데 지금도 너무 고통스럽게 고민하고 있다. 오늘이나 내일에 그만둔다면 1,000만 원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가 특이한 점이 또 있는데 창문이 없다. 컴퓨터를 켜서 시계를 보면 지금의 날짜와 시간만 알 뿐 태양빛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해 밤낮 구별이 없어졌다. 자, 이제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실험들을 얘기하겠다. 첫날이다. 앞서 말했듯이 난 종이와 연필 대신에 거울을 택했다. 그리고 내가 사인을 함과 동시에 선입금으로 50만 원을 내 계좌로 넣어줬다. 아무튼 그렇게 만난 장소에서 차를 타고 그 실험실 쪽으로 가게 됐다. 섬마을의 어느 한적한 동산 같은 느낌인데 처음에는 별장 같은 깨끗하고 단정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신체 건강검진은 여느 병원과 다르지 않았다. 이상했던 건 나 말고 다른 실험자도 있다고 했었는데 대인관계는 절대 하지 못한다고 한다. 물론 실험 관계자와도 대화할 수 없다. 그렇게 난 밖에서 입고 왔던 옷을 다 반납하고 여기서 주는 실험복을 입고 내 방을 안내받았다. 처음엔 신나게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을 했다. 어떻게든 45일을 버텨서 목돈 한번 크게 벌어보자고. 아무튼 지급받은 거울은 전신 거울이었는데 한쪽 벽에 잘 세워뒀다. 그런데 갑자기 삐소리가 났고 실험 관계자가 와서 내 눈을 가렸다. 실험 관계자에 의해 이끌려가는데 얼마나 걸었을까? 날 의자에 앉히고는 눈가리개를 벗겨줬다. 그때 시간이 저녁 8시가 넘었던 것 같다. 눈가리개를 벗었을 땐 실험 관계자는 실험실 밖으로 나갔고 내 정면엔 아주 큰 반투명 유리가 있었다. 방의 색깔은 온통 파란색, 시계도 뭐도 없는 깨끗한 방에서 달랑 의자 하나에 내가 앉아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흐르자 뭘 실험한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고 아무것도 없는 이 파란 방 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상하게 한참을 울게 되었다. 정말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다시 삐소리와 함께 실험 관계자가 문을 열며 들어왔다. 그러곤 다시 내게 안대를 씌운 채 내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내 방으로 와서 눈물을 훔치며 컴퓨터를 켰다.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그 방에 4시간 가량 있었다는 소리다. 뭔가 멍해지곤 피곤함에 컴퓨터를 끄고 바로 잠에 들었다. 2일차에서 5일차다. 첫날처럼 실험이 계속 진행됐다. 2일째는 또 다른 방에 가서 멍하니 몇 시간을 있었고 3일째는 온통 새 하얀 방에서 4일과 5일째에도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방에서 진행됐다. 그런데 5일째부터 내가 좀 이상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게 실험의 목적이었나 싶었다.
실험이 5일가량 진행되고 내 방에 들어왔을 때 이상한 습성이 생겨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 이상한 습관이라는 건 내가 실험을 마치고는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말을 하는 것이다. 4일차까지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말소리를 내보질 못했다. 가끔 TV를 보며 웃음소리를 내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4일차까지 말소리 자체를 안 냈었다. 거울을 보며 내뱉은 내 목소리가 엄청 어색했다. 그렇게 8일차까지가 지나고 그때부터 이상한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다. 컴퓨터를 하지 않거나 TV를 보고 있지 않을 때는 거울을 보며 대화를 했다. 좋은 말을 할 때도, 화를 낼 때도, 우울해하거나 짜증을 낼 때도 말이다. 실험 10일차에는 간식으로 초코바와 우유 1개를 줬다. 몇이나 됐을까 싶어 컴퓨터를 켜곤 이리저리 검색하며 놀고 있는데 삐소리가 났다. 익숙하게 난 문 앞에 가만히 섰고 관계자가 왔다. 근데 왜인지 그때 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자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게 된 건지, 오늘은 무슨 실험을 하는지, 호기심과 함께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었다. 눈 가리개를 하고 실험실로 향하는 와중에도 계속 입을 벙긋벙긋 거렸지만 지금까지의 수고와 무엇보다 급여가 날아간다고 생각하니 끝내 말을 뱉을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우울증과 불안감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실험실의 방은 보라색이었고 나는 방을 한번 둘러보곤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냥 왠지 계속 보고 있기가 힘들었고 나름 여기 있으면서 터득한 노하우였다. 한참을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앉아 있었는데 앞쪽 반투명 유리에서 마치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듯 문장이 하나 나왔다. 그 내용은 눈을 장시간 감거나 잠을 청하면 실험 시간만 길어진다고 한다. 실험 11일차다. 이날 가게 된 방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이었다. 방음을 하기 위해 볼록볼록한 쿠션 같은 것들이 벽 전체와 천장에 도배되어 있었다. 그리고 잠시 뒤 스피커로 기계음이 들려왔다. 실험실에서 소리라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다. 그 소리는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묵직하면서도 딱딱한 느낌의 소리였다.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었는데 소리가 점점 빨라졌고 그렇게 두어 시간을 있었다. 그러고는 실험이 종료되어 방으로 돌아왔고 습관적으로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내 눈빛과 표정, 안면 근육의 움직임들이 마치 내가 아닌 것 같아 보였다. 다른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같았고 내 모습을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실험 12일차다. 이번에도 같은 방이었다. 이번에는 아주 고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뭔가 탁 트이고 넓은 시원함을 느끼고 있는데 마치 내 눈앞에서 바다가 펼쳐지는 것 같은 환상을 봤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는데 이 파도 소리가 점점 마치 내가 바다 한가운데에 갇혀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더니 그때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소리를 내어도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지배되면서 또 한 번 울고 싶어졌다. 정말 무서운 공포라는 게 이런 것이었나 싶을 정도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실험 14일차다. 취침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밤낮 개념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다.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삐소리에만 일어나면 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잠에서 깼고 몇 시인지 궁금하지도 않았다. 밤인지 낮인지 컴퓨터를 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 궁금하지도 않게 되었다. 그렇게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곤 지겹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 실험이 지겹다는 게 아니다. 거울에 보이는 내 얼굴과 내 모습이 질리기 시작했다. 말을 걸어보고 대꾸가 없으면 이내 재미없어졌다.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러곤 TV를 켰다. 이번엔 TV 속 연예인들에게 말을 걸었다. 3일 전부터 그 파도 소리 실험을 한 후에 이 창문도 없는 방 안에 갇혀있는 게 공포스러웠다. 차라리 빨리 무슨 실험이라도 받고 싶어졌다. 컴퓨터를 켜도 재미가 없고 불안감과 우울함이 가시질 않는다. 재미있는 영상, 재미있는 이야기, 내게는 와닿지 않았고 마치 다른 세계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었다. 실험 15일차다. 이상하다. 마치 내 이성이 무언가에 잠식되어가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다.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다. 실험실로 여느 때와 같이 들어갔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스피커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다. 30대 초중반의 평범한 남자 목소리였다. 마치 무슨 전화를 받는 듯한 내용이었는데 어슴풀에 들려와서 대화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았다. 확실한 건 내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았다. 그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얼마가 지나고 점점 그 목소리와 내용이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대꾸를 하게 됐다. 물론 내 대꾸에 돌아오는 답은 내 대꾸에는 맞질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대꾸를 하다 대화가 되질 않아서 그 목소리를 향해 계속해서 욕을 퍼부었다. 그렇게 실험을 끝내곤 내 방으로 눈을 가리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날 이끌고 가는 관계자에게 처음으로 살인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 속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은 충동이 솟구쳤다. 욕이든 뭐든 무언가 말을 뱉으려는 순간 관계자는 빠른 걸음으로 날 끌고 가선
방으로 날 넣고는 문을 잠그어 버렸다. 그리고 잠시 뒤에 내 방문 아래로 쪽지를 넣어줬다. 대화나 행동을 하고 싶으면 거울을 보고 하라고 한다. 나는 이 충동을 씻어낼 수 없었다. 거울을 보고 거울 속 나에게 주먹질을 해댔다. 거울에 금이 갔고 일그러진 내 얼굴은 마치 날 조롱하며 비웃는 것 같다. 이날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상태다. 지금 현재의 불안감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다. 현실 감각과 시간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다. 중간에 실험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라는 생각에 그러지 못했다. 이런 비인간적인 실험이 계속되고 어느덧 바로 어제인 37일 차이다. 이번엔 갈색 방에 들어갔다. 정면에 반투명 유리에서 나에게 질문하는 문장이 나왔다. 당신이 남자인지 여잔지, 몇 살인지, 어디서 왔는지, 당신이 맞는지, 이 외에도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내가 남자라는 대답 빼고는 단 한 개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렇게 실험을 끝내곤 방으로 돌아왔다. 드디어 38일차, 바로 오늘 얘기다. 눈 가리개를 풀고 눈을 떴는데 사방이 온통 거울이었다. 거울 속 깊숙한 곳에서도 내가 보인다. 뒤이어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내 목소리였다. 지금까지 내가 방 안에서 거울을 보며 했던 말들과 실험실에서 대답했던 내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사방의 거울 속에서, 거울 속의 거울, 또 그 속의 거울. 그 안에 나, 또 깊은 곳에 또 다른 내가, 마치 여러 명이서 내게 말을 하는 것 같다. 이젠 정말 내가 아닌 것 같았다. 완전히 홀로가 된 기분이었다. 스피커에선 내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고 이게 불과 8시간 전 있었던 실험이다. 이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극도로 치닫고 있다. 이제는 방에 있는 거울도 보기가 무서워져서 안 보이게 돌려놓았다. 고요한 이 방 안에 아까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 환청으로 내 목소리가 들린다.